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아마 삼조고 깃발이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그 역사에 고구려가 한창 강성일 때 역사의 한 부분을 여행하고 있는 미래의 인류라고 작품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객들이 왜 저런 로봇 같은 미래의 인류에 왜 옛날 삼조고가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 의문, 호기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약간의 푸시라고, 호기심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드로잉은 제가 이 작품은 최종 이제 만들기 전에 최초로 이제 구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머릿속에 나올 때 그냥 낙서처럼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저 작업의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에서 양쪽 드로잉이 되는 거고, 이 작업을 바탕으로 이제 2D나 3D CAD로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레이저 커팅도 하고 절곡도 하고 용접도 하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작품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조고 깃발이 있고, 제목이 정확하게 신인류 서기 400년의 동북아시아를 여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아주 강성할 때의 우리나라의 옛 역사 속을 미래에 내가 생각했던 새로운 인류가 여행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플라잉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미래 인류가, 우리가 미래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잖아요. 몸은 죽습니다. 하지만 뇌는 살아서 기계의 도움 혹은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왜 플라잉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날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제가 아주 관심 있는 부분과 미래의 인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간의 뇌는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겠다. 하지만 노화되는 육체는 기계로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플라잉맨을 생각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작품으로서 관람객들에게 푸시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객의 소통을 푸시해서 유도하는 면도 있고요. 작품이 이제 관람객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지 푸시하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미래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요소로서 과연 자연환경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지점을 같이 공통적으로 푸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작품을 통해서 미래 생태계에서 점점 기계는 진화하고 다양한 물건들이 발생을 하고, 지구라는 정해진 공간 속에서 과연 인간은 그들과 함께 어떻게 공존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매개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작품입니다. 예, 작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 BB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한 지역 안에서 생존하는 다양한 살아있는 식물과 그리고 만들어진 식물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식물은 자석으로 부착되어 있는데요, 관람객들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다양하게 식물을 만지고 그들과 교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의 형태로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떤 미술이라는 형태 안에 들어와서요, 생물과 무생물 간의 이동을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신생태계 휴리스틱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바닥에 이제 돌아다니는 식물 기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초적인 생각으로 식물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어떨까? 뭐 만약에 물을 먹고 싶다면 움직일 수도 있고 햇빛을 보고 싶다면은 햇빛에 가려서 죽는 식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도 기계의 발전에 의해서 자동차나 비행기나 우주선 같은 걸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동으로 인해서 환경적 변화 요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이 가장 힘든 식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계라는 다리를 달아줌으로써 그들이 이동하게 된다면 과연 식물은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작품입니다. 저는 주로 식물을 연구하는데요. 이런 영감을 주는 요인은 첫 번째로는 도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책을 많이 보고 그 책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많은 서적과 어려운 서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주로 보고요. 그리고 과학자들과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과연 그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예술가나 과학자, 뭐 다른 기타 영역의 학문자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분들이신데요. 그들이 연구하는 분야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술가가 고민하는 창조적인 부분하고 비슷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과학적인 훌륭한 업적들을 예술가가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융합적 사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푸시라는 어떤 그 단어의 특성과 이제 제가 작업하는 방향이 오히려 닮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푸시라는 어떤 명사에 접사가 계속 붙으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뜻이 변형되기도 하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 결이 제가 생각하는 작업의 방향과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비슷한 결의 작업을 내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여러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어떤 제 의도대로 제안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강동아트센터에서 전시하는 작품은 이제 신작인데요. 하나는 퍼포먼스 작품 걸음마라는 작품이고 하나는 커넥션이라는 미디어 설치 작품이에요. 먼저 퍼포먼스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팩텀 소키에스라는 퍼포먼스 시리즈 작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팩텀 소키에스라는 단어는 그냥 제가 상상하는 어떤 미래의 휴머노이드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들이 어떤 그 인간을 어떤 장악하거나 어떤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우위를 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되고 싶어서 인간이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나 장면을 연출하는 시리즈 작품인데요. 이제 걸음마의 작품 경우는 그 팩텀 소키에스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 커넥션이라는 미디어 설치 작품은 사실 어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쉽고 빠르게 형성되고 소멸되기를 반복하는 그런 관계망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가져와서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온라인의 특성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제 그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발판으로 제작을 하게 됐고 총 25개의 발판이 있는데 이제 이 작품 공간에 들어섰을 때 2명 이상이 되는 순간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소멸되기를 반복하는데
이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속도라고 느껴져서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매체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주 매체는 비디오 작업이에요. 그리고 특히 퍼포먼스 비디오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항상 그 출발점이 움직임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 움직임이라는 게 이제 신체의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도 있을 테지만 그 이제 뭐 좀 비가시적인 움직임들 아니면 되게 거시적이라서 보이지 않는 시대적인 양상이나 뭐 기술의 발전 양상이나 약간 그런 움직임도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어떤 것을 감각하거나 뭐 반응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텐데 모두 결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에 저는 그런 거를 하나의 움직임으로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본인의 생각을 트위터에 트윗해 보시기를 푸시해 봅니다. 아이온보들 2020은 트위터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로 트윗되어진 글들로 나와 나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카메라는 카메라 앞의 관객들과 전시 공간을 실시간 비디오 이미지로 스크린에 투영합니다. 실시간 비디오 이미지, 그 이미지의 픽셀들은 트위터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검색 키워드들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나아가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공유하고 그러한 변화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데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된 트윗 중에 흥미로웠던 글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리셋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저희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듯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랙션은 관객과 작품 간의 상호작용으로 관객의 자연스러운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관객의 참여는 작품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결과물은 또 다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작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션은 미디어 아트를 기존의 예술 분야들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인터랙션은 좋은 대화에 비유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저희가 좋은 대화라고 하면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는 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대화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세 번째는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건들을 우리가 작업에 반영한다면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질문 자체가 제가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어쩌면 가장 큰 기저라고 할까 바닥에 있는 질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하는 제 자신 자체가
어쩔 때 굉장히 어설프게 느껴지면서 그 질문을 또 다르게 해서 어쩌면은 현재 작업에 와서는 상당히 마치 비어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관객이 오히려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경우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제 작품을 통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자신의 스토리를 작업에 오히려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현재도 그런 질문에 의해서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서 그 푸시하는 것이 있냐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푸시하는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는 없지만 그 작품을 보는 시간 자체를 관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좀 더 명상적이고 관조적인 작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메인 작품으로 그 페인팅 머신을 갖고 나오게 되었는데 페인팅 머신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비어있는 그릇 같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무한히 반복되면서 붓질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일어나면서 처음에 의도와는 제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다른 혹은 그 누구가도 기대하지 않은 어떤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여나가죠. 아주 미세하지만 미미한 것들이 이루어내는 어떤 결과들, 그런 게 어쩌면은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아닐까. 제가 살아가는 과정도 특별한 일이 있다기보다는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미미한 것들에 의해서 여지껏 진행되어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페인팅 머신이 출품되었습니다. 키네틱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긴 합니다. 그게 일루전을 다루는, 그러니까 환영을 다루는 부분도 포함되지만 제가 키네틱에 크게 매력을 느끼게 된 계기는 그것이 시간성을 작품에 투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정을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변화되는 세계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믿는 바 중에는 고정된 것은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변화된 세계에서 과연 어떤 것을 고정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맞다라고 말하거나 어떤 것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잠깐은 가능하겠지만 또 달라지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변화하는 그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중점을 두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키네틱의 움직임이 그리고 시간성이라는 것들이 더해지면서 약간은 3D 작업을 넘어서 약간 4D 작업처럼 4차원 세계처럼 시간성을 두고 차분히 무언가가 변해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고요. 그게 좀 더 저한테는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키네틱 작업을 좋아하는 작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줄 놔라. 한마디로 저희 작품을 볼 때 정신줄을 좀 놓고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작품을 보면 그 모든 이 알아볼 만한 형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사람은 한 번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한 포인트 오브 뷰밖에 못 봐요.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되게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요, 초점들이. 초점이 어느 정도까지는 좌뇌가 이거 주얼리야, 이거 꽃이야, 이거 나비야 이렇게 막 인식을 하는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좌뇌가 포기해버려요. 이렇게 표현하면 무아지경이 되는 건데 저희 작업은 관람객이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 작품을 감상하는 그 순간에 작품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지기를 권해드리죠. 거기서 느껴지는 희열이 어떤 브레인 디톡스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것을 치유하는
느낌도 될 수 있을 거고 그걸 푸시합니다. 멍해지세요. 모네를 좋아했어요. 모네가 정말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을 많이 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산란하는 그 빛의 그 순간순간의 어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걸 최대한 캐치하려고 그리고 그 효과가 나게끔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느낌이 각 붓터치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살려서 저희 작업 스타일하고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모네 붓터치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꼬물꼬물하게 그렇게 연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베르니 공원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화폭이 너무 이제 작은데 그 넓은 지베르니 공원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모네의 서로 다른 작품들에서 그 숲이나 어떤 꽃이나 이런 이미지들을 다시 콜라주를 해가지고 상상 속의 지베르니 공원을 이렇게 펼쳤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모네 작품을 이제 또 프랑스 가서도 또 전시도 유심히 봤고요. 또 저희랑 또 일맥상통하는 이제 의미도 있고 그 모네의 또 유화 한 터치 한 터치가 저희 작품에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는 작품을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그 이미지를 마치 유화처럼 하나하나 다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요. 또 디지털로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평면 회화에다가 또 옮기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구조라든가 조각으로도 또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다시 디지털로 이제 재생산하는 작업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두 가지 영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작업을 굳이 뭐 이건 디지털 작업이다 그렇게 나누진 않고요. 이제 이건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제 그거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콜라주 플러스 하다 그건데요. 저희는 콜라주 플러스 뒤에다가 어떤 의미를 붙여도 다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활동 영역을 보면은 콜라주 플러스 뭐 건축, 예술, 패션, 디자인 그렇게 해서 콜라주 다른 분야와 이제 플러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팀명이 자연스럽게 콜라주 플러스라는 게 어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알렉산드로 메디도 있고 또 저희는 또 뉴욕에서 디자이너 이상범 선생님이랑 또 패션쇼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또 인기 있게 조각과 영상 작품과 그리고 장승우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이제 패션 디자인 옷도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한 미술 분야를 음악과 전시, 조각 그리고 의류, 패션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이제 콜라보레이션한 전시가 되게 인상 깊었었습니다.